지금 워싱턴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문서 한 장. 그 속에서 70년 동맹 역사를 뒤흔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단 한 번도 그 어떤 동맹국에게도 넘기지 않았던 핵심 전략 조항 4개. 한국 관련 문서에서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삭제가 아닙니다. 의도적 은폐였습니다. 국방부 긴급회의 녹취록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4개 조항이 한국에 그대로 넘어가면 이국 해군 70년 후에는 끝장입니다. 즉각적인 은폐 지시가 내려졌지만 디지털 흔적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998년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조선소를 방문한 뒤 남긴 극비 보고서가 함께 발굴됐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통제할 수 없다면 차라리 파트너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30년간 준비한 전략적 항복, 그리고 한국이 준비한 엄청난 반격.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올라갈 겁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카터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략분석국 수석연구관. 21년간 해군 원자로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부터 콜롬비아급 전략 잠수함까지 미 해군의 모든 핵추진 체계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아는 사람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고 우리가 기술을 주고 우리가 질서를 만든다.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모니터 앞에 앉았죠.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열람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화면을 2번, 3번 확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표준 연료 조항이 없어? 저는 즉시 다른 동맹국 문서를 불러왔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모든 원자력 협력 문서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문장이 있거든요.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하며 사용 후 연료는 반드시 미국으로 반환한다. 이건 미국 핵 통제 체계의 절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서에만 이 문장이 빠져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집 실수일 리 없어. 이런 문서는 최소 10명이 검토하는데 저는 서버 접근 로그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기묘한 패턴을 발견했죠. 상무부 개정이 회담 일주일 전부터 이 문서를 3차례나 수정했더군요. 상무부가 핵잠수함 기술 문서를 무역 담당 부서가 왜 건드린 거지? 삭제된 부분의 메타데이터를 복원하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단어들.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독자 주도권. 21년 경력에서 이런 문구는 처음 봤어요. 미국이 동맹국에게 핵잠수함의 주도권을 넘긴다고요? 이건 미 해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관인 톰슨 국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죠. 제임스, 자네 지금 뭘 보고 있나? 국장님, 이게 대체 뭡니까? 한국에게 주도권을 넘긴다는 게. 조용히 하게. 톰슨이 문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본 게 맞아.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서는 이걸 완전히 묻으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왜입니까?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잖습니까? 톰슨 국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군. 울산으로 가게. 한국 조선소를 직접 보고 와. 무엇을 확인하라는 겁니까? 국장님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1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일세. 3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 로비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넓은 시설, 첨단 디지털 안내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제가 알던 한국은 1980년대 교과서 속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울산으로 가는 KTX를 탔습니다. 시속 300km.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이 나라가 미국을 추월했다는 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울산역에 도착하자 산업통상자원부 강민준 기획관이 저를 맞았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악수하는 손에서 현장 기술자 특유의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제임스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민주는 잠시 멈춰 서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급하게 문서를 수정했는지 그 이유를 보게 되실 겁니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조선소 정문이 나타났죠. 문을 지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국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의 3배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야드. 수십 개의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불꽃이 사방에서 튀어올랐습니다. 저게 전부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까?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모듈 병렬 공정을 사용합니다. 미국처럼 항공정이 끝나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강민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헬멧과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도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잠수함 선체가 40여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블록마다 자동 용접 로봇이 붙어 있고 기술자들은 태블릿을 들고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자동 용접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걸 느꼈어요. 현재 78%입니다. 내년에는 8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30%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장인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비효율을 정당화하면서요. 그럼 건조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함급에 따라 다르지만요.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미국은 18개월이 걸려요. 같은 기간에 미국이 잠수함 한 척을 만들 때 한국은 3척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 블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용접 로봇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불꽃을 튀기고 있었어요. 한 기술자가 태블릿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차 0.02mm. 완벽해. 0.02mm. 미국에서는 0.1mm도 합격으로 치는데 이들은 그보다 5배나 정밀했습니다. 연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저를 맞았어요. 30대 중반의 그녀는 MIT에서 원자력 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였습니다. 카터 박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거대한 실험 장치 앞에 섰습니다. 3층 건물 높이의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물. 자연대류 기반 냉각 시스템입니다. 민간 원전에서 검증한 기술을 군용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전력이 완전히 차단되어도 원자로 온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죠.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10년 넘게 풀지 못한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APR-1400 원전 24기에서 실전 운용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도산한창 5급 잠수함의 리튬 배터리 기술을 결합했죠. 이론이 아니라 실제 바다에서 검증한 기술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론으로 연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민간 원전 24기를 운영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면서 실전 데이터를 쌓아온 겁니다. 이수진 박사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70MW급 소형 원자로 설계도입니다. 5,000톤급에서 6,500톤급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고 90일 이상 작전 지속이 가능합니다. 도면 위에 손가락을 올리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14기 이상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대 구조입니다. 도산한창호의 6셀 수직 발사대를 확장한 개념이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핵 억제력에 가까운 전략 타격 플랫폼이군요. 정확합니다. 이수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강민준이 빨간 파일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카터 박사님, 이게 미국이 처음 우리에게 보낸 초안입니다. 미국 쪽에는 아마 이 버전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파일을 펼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잘려나간 조항들이 나타났어요. 조항 1 대한민국은 핵추진 잠수함의 설계, 건조, 운영을 주도하며 미합 중국은 전략적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조항 2 미 해군 함정은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건조 및 정비할 수 있다. 지원함, 수송함, 및 일부 잠수함이 포함된다. 조항 3 양국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공동 개발하며 한국의 민간 원전 인프라를 우선 활용한다. 조항 4 핵잠수함용 연료의 공급, 관리, 반환 체계는 대한민국의 독자 판단에 따른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일본도 받지 못한 권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본은 70년간 재처리 권한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죠.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이 정도 권한은 없습니다. 오직 한국에만 들어간 조항입니다. 왜입니까? 대체 왜 미국이 이런? 강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한국을 계속 통제하려다 중국에게 밀리거나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버티거나 미국은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통제에서 파트너로, 명령에서 협력으로 미국의 70년 우월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조선소 불빛은 여전히 밝았어요. 창문을 열자 바람과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거 미군 배니까 더 꼼꼼히 해야 돼. 흠집 하나도 나오면 안 돼. 알았어. 3번 체크할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젊을 땐 미국이 그저 부러운 나라였는데 이제 우리가 미국 배를 대신 지어주네. 그러게. 세상 참 많이 변했지. 장난 섞인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세계 질서가 뒤집히고 있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기술자들의 헬멧에는 작은 태극기 스티커와 함께 미해군 깃발이 붙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게 미국 함정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숫자와 그래프가 아닌 사람과 세대의 변화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세상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노트북을 켜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병렬 공정, 자동화율 78%, 건조 기간 6개월, 한국형 핵잠 설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보고서에 그대로 쓰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쓰지 않으면 미국은 계속 뒤처질 거야.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밤인데도 야드는 환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새벽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타는 배니까 완벽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진실을 쓸 것인가, 커리어를 지킬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오늘 본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진짜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7시, 호텔 로비에서 강민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는 다시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었지만 도로는 막히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정확히 작동하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규칙을 정말 잘 지키는구나. 조선소에 도착하자 이미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정렬해 있었습니다. 아침 조회가 시작됐어요. 한 팀장이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도 무사고를 목표로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3번 도크 용접팀, 어제 오차 범위 초과 건이 있었습니다. 재작업 완료했습니다. 검수 통과했습니다. 즉각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합시다. 5분도 안 되는 짧은 조회였지만 제가 느낀 건 강력한 조직력이었어요. 명령하는 사람도 명령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강민준이 저를 품질관리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벽면이 펼쳐졌어요. 수십 개의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각 블록의 작업 상황이 보였습니다.
품질 관리 책임자인 박준혁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용접점은 실시간으로 센서가 체크합니다. 온도, 압력, 각도, 속도까지 측정하죠. 그가 화면 하나를 확대했어요. 빨간색 점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7번 블록 용접점에서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0.03mm 초과. 0.03mm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우리 기준으로는 불합격입니다. 즉시 재작업 지시가 내려갑니다. 미국에서는 0.1mm까지 허용하는데 이곳은 그것의 3분의 1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기술자가 즉시 달려가 해당 부위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저 기술자는 알림을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15초 전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모든 기술자의 태블릿에 전송됩니다. 15초. 미국에서는 문제가 발견되고 기술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최소 10분은 걸립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승인받고 전달하는 과정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여기는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기술자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기계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지난 3개월간 모든 용접점의 데이터입니다. 총 127만 개의 용접점이 기록돼 있죠. 화면에는 빽빽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초록색이 대부분이었고 노란색이 약간, 빨간색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합격률이 0.02%입니다. 즉, 1만 개 중 2개만 재작업합니다. 미국은 얼마나 됩니까?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2에서 3% 정도입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박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더 큰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자신들보다 100배 넘게 실수하면서도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직원 휴게실로 향했어요.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데 한 젊은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용접 3팀 김태준입니다. MIT에서 공부했었어요. MIT요? 그럼 미국을 잘 아시겠네요. 네, 5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오셨습니까? 미국에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김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국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요? 미국이 아니라? 네. 미국은 이론은 강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한국이 더 강하거든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도크에서 수십 개의 블록이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어요. 저걸 미국에서는 못 봤습니다. 저 속도, 저 정확도, 저 시스템. 여기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김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젊은이들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온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강민준이 구내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같이 식사하시죠. 우리 직원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식당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제 앞에 한 나이 든 기술자가 서 있었어요. 배식을 받는데 식당 직원이 그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야간 작업 있으시죠? 도시락 싸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김치찌개로 해드릴게요. 어제 된장찌개 드셨으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식당 직원이 기술자 한 명 한 명의 근무 일정과 식사 취향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같으면 그냥 메뉴판만 주고 끝이었을 거예요.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박 기사님, 어제 말씀하신 그 부품 발주 들어갔습니다. 벌써요?
빠르네요. 급한 거라고 하셔서 우선 처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한 대화였지만 저는 그 안에서 시스템을 느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시스템. 명령이 아니라 배려로 움직이는 조직. 강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미국은 다릅니까? 미국은 시스템이 중심입니다. 사람은 시스템을 따라가야 하죠.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규정이 먼저고 사람은 나중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먼저고 시스템은 그들을 지원하는 도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강민준이 저를 특별한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최종 검수 구역입니다. 완성된 블록이 최종 확인을 받는 곳이죠. 한 블록이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검수팀 5명이 태블릿과 측정 장비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블록이 바닥에 닿자마자 검수가 시작됐습니다. 레이저 측정기가 블록 전체를 스캔했어요. 3D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태블릿에 나타났습니다. 설계도와 0.01mm 오차로 일치합니다. 한 검수원이 보고했습니다. 용접 강도 테스트 통과, 배관 연결부 기밀 테스트 통과, 전기 회로 절연 테스트 통과. 5분 만에 모든 검수가 끝났습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공정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검수에 최소 2시간이 걸립니다. 서류 작성만 1시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디지털로 기록되고 즉시 다음 팀에 전송됐습니다. 카터 박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검수팀장이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미국은 왜 이렇게 느립니까?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닐 텐데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관료주의 때문입니다. 모든 걸 문서로 남기고 승인받고 또 확인하죠. 그럼 실제 일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시간의 30%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보고서 쓰고 회의하는 시간이죠. 검수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배 빠른 거군요. 우리는 일하는 시간이 90%거든요.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미국은 일하는 척 하는데 70%를 쓰고 한국은 실제로 일하는데 90%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6시, 작업이 끝나고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남아서 야간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기술자가 헬멧을 벗으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미국 검수단 온다며? 응. 우리가 만든 배 확인하러 온대. 잘 만들어야지. 미국 친구들이 타는 배니까. 걱정 마. 우리가 만든 건 완벽하잖아. 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미국을 돕는다는 자부심. 동맹을 지킨다는 자부심.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을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동맹 전체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 것들이 충격적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뒤처진 게 아니라 한국이 너무 앞서 있었던 거군요. 아닙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 뒤처진 겁니다. 스스로 발전을 멈췄으니까요. 우리는 계속 배고팠습니다. 더 잘하고 싶었고, 더 빨리 하고 싶었고, 더 정확하게 하고 싶었죠. 미국은 이미 1등이라고 생각하며 멈춰섰지만 우리는 아직도 2등이라고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선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호텔 방에 들어서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어요. 톰슨 국장이었습니다. 제임스, 어떻게 되어가나? 국장님, 제가 본 건 듣고 싶지 않네. 자네 보고서는 이미 결정됐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 기술은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미국의 감독 없이는 위험하다. 이렇게 쓸 거야.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제임스.
정치가 중요한 거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누군가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배를 만들기 위해, 미국 해군을 위해. 그런데 워싱턴은 그들의 노력을 정치로 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의 정확도, 기술자들의 헌신, 조용한 배려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다. 이건 시스템과 사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였다. 이건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였다. 그렇게 적고 나니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21년간 쌓아온 미국 우월주의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새벽 2시. 호텔 방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카터 박사님, 지금 당장 조선소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미국 쪽에서 서버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관 중인 원본 문서를 삭제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15분 후, 저는 조선소 본관 지하 서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 박사와 IT 보안팀장 정민수가 노트북을 들고 서 있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분 전부터 미국 IP에서 우리 서버에 접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수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국방부 네트워크입니다. 정확히는 전략분석국 서버에서 출발한 신호예요. 제가 있던 부서였습니다. 제 동료들이 지금 한국 서버를 해킹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서는 안전합니까? 지금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면 언젠가는 뚫릴 수도 있습니다. 강민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방금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합니다. 무슨 요청입니까? 문서 원본을 미국 측에 인계하라는 겁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요. 이수진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관 중인 모든 증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4개 조항의 흔적도 완전히 지워지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은 본격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버텨줘도 48시간이 한계입니다. 그 후에는 외교 문제가 되니까요. 48시간. 이틀 안에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세상에 공개해야 했습니다. 카터 박사님, 강민준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설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갈 겁니까?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해킹 시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 동료들이 진실을 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21년간 함께 일한 사람들이. 하지만 저는 이틀 동안 다른 진실을 봤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 0.02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 서로를 챙기는 사람들. 끝까지 갑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휴대전화를 꺼내 여러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복원 작업에 들어갑니다. 모든 팀원은 30분 내로 집결해 주십시오. 새벽 2시 반. 30분 안에 사람들을 모은다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분 후 첫 번째 팀원이 도착했습니다. IT 보안 전문가였어요. 상황 파악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0분 후 이수진 박사팀 연구원 3명이 도착했습니다. 박사님, 데이터 분석 준비 완료했습니다. 15분 후 법무팀 변호사 2명이 도착했습니다. 국제법 검토 시작하겠습니다. 20분 후 통역사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법률 문서 번역 준비됐습니다. 25분이 지났을 때
회의실에는 이미 1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채 안 된 시간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48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모든 증거를 복원하고 백업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정민수 팀장, 서버 방어 상황은 현재까지 방어 중입니다. 하지만 공격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까? 48시간은 버티겠습니다. 이수진 박사, 문서 복원은? 메타데이터 95%까지 복원했습니다. 나머지 5%는 6시간 더 필요합니다. 카터 박사님, 강민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내부 서버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찾은 데이터가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계정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21년 경력을 걸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접속 성공.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저는 내부 서버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삭제된 파일 복구 폴더, 임시 저장 폴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있습니다. 1998년 트럼프 보고서 원본이 여기 있어요. 다운로드 하십시오. 빨리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127MB. 진행률 표시줄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 20%, 30%. 그때 화면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비인가 접근 감지. 계정 동결 중. 안 됩니다. 계정이 잠깁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정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계속 다운로드 하세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코드를 입력하고 우회 경로를 만들고 시스템을 속였습니다. 50%, 60%, 70%. 시간을 좀 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2분 안에 완전히 차단될 겁니다. 80%, 85%, 90%. 제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95%, 98%, 100%. 완료. 그 순간 화면이 꺼졌습니다. 계정이 완전히 동결된 겁니다. 하지만 파일은 이미 다운로드 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강민준이 외쳤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5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어요. 사진, 메모, 분석이 빼곡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트럼프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1998년 10월 15일 대우중공업 옥포 조선소 방문 보고. 한국의 조선 기술은 10년 내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는 확실하다.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한국을 영원히 통제하든지 아니면 파트너로 받아들이든지. 통제는 불가능하다. 이미 늦었다. 그렇다면 파트너십이 답이다. 다음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전략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게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준비. 일본의 반발 예상. 하지만 일본은 기술이 없다. 한국은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국의 조선 능력이 필수적이다.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 허용. 단계적으로 확대. 30년 전에 이미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였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부터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못 버틴다는 걸. 강민준이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수진 박사, 내게 조항 복원 상황은? 완료했습니다. 전체 문장 100% 복원 성공입니다. 화면에 조항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조항 1 대한민국은 핵추진 잠수함의 설계, 건조, 운영, 유지 보수를 독자적으로 주도하며 미합 중국은 기술 자문 및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항 2 미 해군 함정은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건조 및 정비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구축함, 잠수함, 지원함을 포함하며 향후 항공모함급 함정으로 확대 가능하다. 조항 3 양국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소형 원자로 개발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며 대한민국의 민간 원전 인프라와 기술력을 최우선으로 활용한다. 조항 4 핵잠수함용 핵연료의 공급, 관리, 저장, 재처리, 반환 체계는 대한민국의 독자적 판단과 기술력에 따르며 미합 중국은 긴급 상황 시 기술 지원만을 제공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핵 주권을 넘겨준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70년간 그 어떤 동맹에게도 주지 않았던 권한입니다. 왜 한국에게만 줬을까요?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강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기술도, 속도도, 품질도 우리가 앞섰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을 막으려면 우리가 필요했으니까요. 새벽 4시, 팀원들은 각자 맡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정민수는 서버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해킹 시도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모두 막아냈습니다. 이수진 박사팀은 모든 데이터를 3중으로 백업했습니다. 한국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물리적 하드 드라이브에 법무팀은 국제법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 문서들을 공개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모두 역사적 기록이고 공익에 부합합니다. 새벽 5시, 저는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조선소 야드는 불빛으로 밝았습니다. 야간 작업조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헬멧을 쓰고 용접을 하고 있었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드는 배가 세계를 바꿀 거라는 걸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배 한 척 한 척이 새로운 동맹의 상징이라는 걸. 강민준이 옆에 섰습니다. 힘드시죠?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강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진짜 동맹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자 이수진 박사가 보고했습니다. 모든 데이터 백업 완료했습니다. 이제 어디서도 지울 수 없습니다. 트럼프 보고서 번역 완료했습니다. 법률 검토 완료했습니다. 보도 자료 초안 완성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카터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정직한 기자입니다. 그럼 당신 커리어는 정말 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실이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미국이 30년간 숨겨온 한국 핵잠 프로젝트의 진실. 첨부 파일 트럼프 보고서 전문. 4개 조항 원본. 삭제 시도 기록.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커서가 있었어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21년 경력도, 연금도, 명예도 모두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남을 겁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회의실에서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진짜 동맹이 뭔지. 하지만 강민준의 얼굴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본, 유럽, 중국까지. 전 세계가 움직일 겁니다. 폭풍이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도 함께 오전 9시 워싱턴 포스트 온라인판에 기사가 떴습니다. 미국, 한국의 사실상 핵 주권 이양. 30년 전부터 계획된 전략적 항복. 부재 트럼프 극비 보고서 전문 공개. 4개 삭제 조항의 충격적 내용. 30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1시간 후 CNN이 속보로 다뤘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프로젝트
미국이 주도권 포기. 2시간 후 BBC, 로이터, AP통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선소 회의실에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민준과 이수진 박사도 함께였습니다.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더 공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조작한 문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 전술일 수 있습니다. 일본 NHK는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아시아 군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일본 정부는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 제시카였어요. 제임스, 지금 난리입니다. 백악관이 기자회견을 소집했어요. 30분 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강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작했다고 주장하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모든 원본 파일의 디지털 서명, 타임스탬프, 메타데이터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30분 후 백악관 브리핑룸. 국가안보보좌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보고서가 진짜입니까? 4개 조항 삭제는 사실입니까? 한국에게 핵 주권을 넘긴 겁니까? 안보보좌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식 입장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할 것이 있습니다. 미합 중국은 어떤 동맹국에게도 핵 통제권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문서를 봤으니까요. 바로 그때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문서 전체를 공개합니다. 화면에 QR코드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원본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보고서, 4개 조항 원본, 메타데이터, 디지털 서명, 모든 것입니다. CNN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전례 없는 투명성입니다. 전 세계 언론사, 연구기관, 대학들이 문서를 다운받기 시작했습니다. MIT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가 가장 먼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문서는 진본입니다. 조작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메타데이터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타임스탬프도 조작 불가능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트럼프 보고서의 필적, 용어, 서명이 모두 진본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30년 전부터 계획된 장기 전략이 맞습니다. 하나씩 의혹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문서가 진짜여도 한국이 실제로 그 기술을 가졌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나온 지 3시간 후 한국이 또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검증단을 초청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전문가 누구든 환영합니다. 우리 조선소와 연구소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숨길 것이 없습니다. 강민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카터 박사님, 당신도 검증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요. 제가요? 저는 이미 미국 국방부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더 적합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 편도 아니니까요. 오직 진실의 편이죠. 일주일 후 국제검증단이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 3명, 일본에서 5명, 영국에서 2명, 프랑스에서 2명, 호주에서 1명, 총 13명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독립검증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일본 대표인 사토 유키치가 첫 번째로 질문했습니다. 자동 용접 비율 78%라고 했는데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박준혁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40개 블록이 동시에 작업 중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32개 블록에서 자동 용접이 진행 중입니다. 8개는 수동입니다. 사토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2 나누기 40점, 정확히 80%입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오차 0.02mm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즉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준혁이 랜덤으로 블록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저 블록으로 하겠습니다. 레이저 측정기가 블록을 스캔했습니다. 3D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설계도와 비교하겠습니다. 두 이미지가 겹쳐졌습니다. 오차를 보여주는 색상 맵이 나타났어요. 평균 오차 0.015mm입니다. 최대 오차 0.023mm. 영국 대표가 입을 벌렸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우리는 0.1mm도 힘든데. 프랑스 대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용접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자로 기술은 어떻습니까? 민간 원전에서 검증했다고 했는데 군용은 다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수진 박사가 나섰습니다. 연구동으로 모시겠습니다. 실험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원자로 모형이 있었습니다. 70mW급 소형 원자로입니다. 실제 크기의 80% 모형입니다. 자연대류 냉각 시스템을 직접 시연하겠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력이 차단됐어요. 모니터에 온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전력 없이도 냉각이 됩니다. 중력과 열대류만으로요. 프랑스 대표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구현한 건 처음 봅니다. 우리도 10년째 연구 중인데 아직 성공 못했거든요. 호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품질 관리는요? 대량 생산 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박준혁이 품질관리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벽면에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지난 3개월간 127만 개 용접점 데이터입니다.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127만 줄의 데이터가 빼곡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검증하십시오. 호주 대표가 랜덤으로 100개 데이터를 뽑아 확인했습니다. 30분 후 그가 말했습니다. 불합격률 0.019%입니다. 주장한 0.02%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조작 없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토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건조 기간 6개월이라고 했는데 정말 가능합니까? 실제 건조 중인 잠수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밀 구역입니다. 촬영은 금지입니다. 우리는 특별 허가를 받고 기밀 도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거의 완성된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착공한 지 5개월 17일입니다. 사토가 건조 일지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6개월도 안 걸렸군요. 일본 대표단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3일간의 검증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검증단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돌아가며 발표했습니다. 영국, 기술력 검증 완료. 모든 주장이 사실입니다. 프랑스 원자로 기술 확인.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호주 품질 관리 시스템 확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 사토는 한동안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과 시스템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선소 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었다. 투명성이었다.
숨기지 않았다. 모든 것을 보여줬다. 데이터도, 공정도, 실수까지도. 이것이 진짜 자신감이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념에서 나온다. 올바르게 일한다는 신념, 투명하게 행동한다는 신념, 동맹을 지킨다는 신념.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이는 나라였다.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1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기술도, 무기도, 전략도. 하지만 신념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증단 최종 보고서가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모든 주장은 사실로 확인됨. 기술력, 생산 능력, 품질 관리 모두 세계 최고 수준. 미국의 한국 의존은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 CNN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제검증단의 완전한 승인받아. 투명성으로 의혹 해소. BBC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투명성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 투명성이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일본 아사히 신문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의 패배를 인정한다. 저는 조선소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강민준과 이수진 박사가 배웅을 나왔어요. 카터 박사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진짜 동맹이 뭔지 배웠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조선소를 바라봤습니다. 크레인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투명성과 신념으로. 일주일 후 백악관 로즈가든.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TV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미합 중국은 대한민국과의 동맹 관계를 재정의합니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국과 함께 서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전면 개정합니다.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지지합니다. 그리고 4개 조항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패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화입니다. 명령하는 동맹에서 협력하는 동맹으로의 진화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세계 평화를 지키는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완전한 파트너로 인정한 순간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청와대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책임감 있게, 그리고 평화를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수상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협력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일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유럽도, 호주도, 캐나다도 차례로 성명을 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새로운 위치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2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준이었어요. 카터 박사님, 축하합니다. 당신이 해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겁니다. 한국에 다시 오실 생각 없으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미합동기술연구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소장 자리를 제안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에서 해고됐습니다. 경력도 끝났고요. 경력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남을 것인가? 한국으로 갈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편도 티켓이었어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민준과 이수진 박사가 마중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제임스. 이제 당신도 우리 팀입니다. 울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KTX가 시속 300km로 달렸어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환영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박수로 저를 맞았습니다. 한 나이 든 기술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진실을 지켜줬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제게 진짜 동맹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그날 저녁, 작은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기술자들과 연구원들이 함께 모였어요. 소주잔이 오갔습니다. 김태준, MIT에서 돌아온 젊은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미국이 그리우시겠어요. 아닙니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왜요? 여기는 진실이 통하는 곳이니까요. 박준혁 과장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합시다. 새로운 동맹을 위해, 새로운 동맹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의 나라였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고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미합동기술연구소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어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소장으로서 첫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21년간 미국의 우월함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우월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건 투명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이 연구소는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지만 그보다 먼저 신뢰를 쌓을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곳. 그것이 이곳의 목표입니다. 박수가 울렸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저는 조선소 언덕에 올랐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선소는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작업조가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헬멧을 쓰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자. 우리가 만드는 게 세계를 바꾸니까. 그래. 우리 손으로 평화를 만드는 거야. 그들은 웃으며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전 트럼프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그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이기려고 달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함께 가기 위해 달려왔던 겁니다. 며칠 후 첫 번째 한미합동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기술자 20명이 울산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첫날, 미국 기술자 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당신이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적이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그걸 깨닫는데 저는 21년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하루 만에 깨달았군요. 그가 웃었습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선요. 한 달 후 국제조선포럼이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30개국에서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저는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연단에 서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도 배웠지만 더 중요한 것도 배웠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진짜 강함은 무기가 아닙니다. 기술도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투명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한국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21세기는 숨기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가 이기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사람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무기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숨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인류의 의인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0개국 대표들이 모두 일어났어요. 박수는 5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울산 전체가 보였어요. 조선소 불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인데도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강민준이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대하다니요? 네. 이 나라는 희망의 불빛입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한국은 불을 켭니다. 세상이 거짓말할 때 한국은 진실을 말합니다. 세상이 숨길 때 한국은 보여줍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강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믿어줘서. 제가 고맙습니다. 제게 믿을 이유를 줘서.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첫 번째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아침 교대조가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한 번에 하나씩, 용접점 하나씩, 배 한 척씩. 그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한국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한국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기술이 오가고, 희망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이 작지만 위대한 나라여. 당신은 세상에게 보여줬습니다. 힘은 크기가 아니라 정직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승리는 무기가 아니라 투명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희망은 어둠이 아니라 불빛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동맹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희망의 불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투명함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정직함으로 세계를 변화시킨 나라. 우리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숨기지 않는 용기, 보여주는 자신감, 함께 가려는 의지.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